주어져 있든 뭐 힌트로 주어져 있든 마찬가지인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을 구하여라. 여기서는 이거 fx를 꾸며낼 수도 있겠지. x축과의 교점이 3이랑 마이너스 5니까 fx를 꾸며내시는 분은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고 이렇게 꾸며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이 문제는 답이 나와요. 이 문제는 답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F3은 0이고 F-5는 0이지. 이거 두 개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거 0이고 이게 0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식을 꾸며내기보다는 여기는 그네 성질을 이용해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네 성질이 뭐냐? 지금 이게 2차 함수니까 3이랑 마이너스 5를 제외하고는 x축과의 교점은 없죠. 없습니다. 그럼 항상 근이라는 건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x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지.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x값을 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새로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놈을 여기 x자리에 3분의 x-2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풀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이 함수식이 복잡해지거나 다른 함수가 아닌 다른 거에서 좀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푸시면 돼. 얘가 3이나 마이너스 5가 되면 0이 나오는 거지. 3이나 마이너스 5가 되면 됩니다. 내가 x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3분의 x-2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면 0이 나오는 거지. 등호가 만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풀어 써보면 얘가 3이어도 되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돼도 등호 만족하면서 0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근이라는 건 항상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x값이잖아. x값이니까 여기 양변에 3 곱하고 2 넘겨주시면 11이고요. 3 곱하고 2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저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입니다. 그럼 더하시면 2번 나오겠죠. 이거를 제가 보통 과제를 시켜보면 이렇게 꾸며내고 x자리에 3분의 x-2 집어넣어서 푸시는 분이 거의 70-80%야. 근데 그렇게 풀어내지 마시고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렇게 풀어내는 방법을 앞으로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그래야 식이 복잡해져도 여러분들이 풀어내는데 문제가 없고, 단비만 49페이지까지 제가 잘못 써놔서 48페이지까지인데 푸신 것 같네. 여기는 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양이랑 대칭축이라고 했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리고 대칭축이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축의 위치랑 모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걔네를 힌트로 주겠지. 수식이나 부등식이나 어떤 문장으로 주어질 거예요. 자, 다시 그걸 여태까지 다 배웠던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수업 시간에서 했던 건데, 일단 그 멘트는 제가 생략할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거 뭐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축이 얼마? x는 a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모양은 알 수 없습니다. 얘는. 이건 이번 시험 볼 때 그냥 반사적으로 뚝뚝 나와야 돼. 얘랑 이 정의역 자리에 있는 애를 더해서 x가 없어지면 나누기 2하는 게 대칭축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시도 여러 번 적어드렸죠. 이런 애들. 이렇게만 주어지면 참 좋은데 이렇게 나와도 바로바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둘이 더하면 x 없어지고 나누기 2하는 게 대칭축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절대 얘랑 얘를 착각하시면 안 돼. 얘는 뭐 알려주는 거라고? 주기가 4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구간이 주어졌을 때 4칸만큼 잘라서 계속 갖다 붙여주는 형태. 이 둘은 다른 식이야. 그러니까 함수 방정식인데, 자, 그럼 얘는 오로지 축만 알 수 있습니다. 축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볼게. 2차 함수야, 다. 이게 뭘까요? 모든 실수 x를 대입해도 fx가 fa보다 항상 같거나 크대. 뭐 알려주는 거 같니? 꼭 지점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에서는 이 조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y는 fx라는 2차 함수를 제가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져야만 내가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함수값이 fa보다 같거나 위쪽으로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힌트가 주어졌을 때는 두 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축은 x는 a라는 얘기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죠. 맞습니까? 저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냥 뭐 어떤 수학적인 직관으로 이해를 해보면 뭘 집어넣더라도 fa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니까 이놈이 최소값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차 함수인데 최소값을 가져야 되고 최소값을 a에서 가지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네, 맞아. 이게 2차 함수에서 중요한 축과 모양을 둘 다 알려주는 부등식이 되겠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 이런 함수 방정식에서 등식에서는 축을 알려주는 거고 얘는 축도 알려주고 모양도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다. fx보다 항상 f2가 같거나 크대. 그러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 2차 함수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2에서 가장 큰 함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두 개 알려주는 거죠.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은 x는 2임을 알려주는 거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첫 번째 함수 방정식에서 축 바로바로 구해내실 수 있어야 되고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두 가지 다 얻어내시면 되고. 자, 또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 있죠. 이 문제를 뭐 푸신 분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차 함수인데 a랑 b에서 함수값이 같대. 뭘 나타내는 거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아? 맞아?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a에서 함수값이나 b에서 함수값이나 같게 나올 거야. 그럼 당신들은 뭐 힌트를 얻어내야 될 거 아니니? 힌트가 뭘까? 대칭축이 둘의 정중앙 이란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 그림의 편의성을 위해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드렸지만 위로 볼록이어도 마찬가지죠. 2차 함수면. 그럼 얘는 모양을 알 수 있습니까? 모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칭축만 알려주는 거죠. 자,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축이나 모양을 알려주는 등식과 부등식이 될 거고 여러분들 수준이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 지금 공통된 특징이 다 뭐를 알려주는 거야? 축 알려주는 거지. 근데 하나 더 이런 관계식도 있어요. 이거는 보통 책에 잘 없으니까 얘를 만족한다. 감이 안 오지.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함수값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했어. 뭐 구했다는 얘기지? 평균. 평균 아니니? 둘이 더하고 나누기 했다는 거. 근데 어떤 A, B를 데려오더라도 A와 B에서의 함수값의 평균이 2분의 A 플러스 B면 A랑 B의 정가운데죠. 정가운데에서의 함수값보다 같거나 크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이건 수학 2까지 다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제가 1부분만 그려봅시다. 편의상 A가 커도 되고 B가 커도 돼. 그럼 이 정가운데가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그림에서 여기가 FA가 될 거고 A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F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우변은 2분의 FA 플러스 B니까 이 둘의 정중앙이겠지. 그림상 이런 점일 거야. 맞아. 좌변은 제가 주황색으로 그리면 정 가운데서의 함수값이죠. 이걸 fx라는 그래프라고 봤을 때 정 가운데에서 함수값이면 이 그림에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더 위쪽에 있죠. 얘가 더 위쪽에 있다라는 게 뭘 알려주는 걸까 그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봐. 요 구간만 보자. 헷갈리니까. 요 구간만 봤을 때 양 끝에서 함수값의 평균이랑 가운데서 함수값을 봤을 때 함수값의 평균이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맞죠?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봐봐. 반대로 그려지면 중간에서 함수값이 얘보다 더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은 아래로 볼록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돼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면 2차 함수에서의 의미는 2차 한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힌트를 개 어렵게 주어진 거야 그냥. 이렇게 주어지면 쉬운 거고 이렇게 주어지면 쉬운 거고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해석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이건 앞으로 수학 2나 다른 함수에서도 많이 보일 거니까 이 4번까지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2차 함수에 관한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조건 해석은 가능할 겁니다. 자, 됐습니까? 네, 됐죠? 4개 다시 정리했어. 앞으로 수업하는데 또 이거 막 주기랑 축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거 보면 그냥 바로 나와야 돼. A에서가 최소구나. FA가 최소값이니까 A에서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은 X는 A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이나 이런 식은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해서 이해하시는 거죠. 기억하는 거. 자, 이거 부등호 반대면 위로 볼록이겠죠? 당연히. 부등호 반대면. 제가 그 똑같은 내용을 재방송하지는 않겠고 시간 관계상. 저는 이 4가지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조금 세세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채워나가면 되고. 자,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실전적으로 봅시다. 자, 조건이 2개가 주어졌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조건에서 바로 축 알 수 있지. 마이너스 1에서 5에서 함수값이 같대. 마이너스 1과 5의 정 가운데가 대칭축이죠. 축이 얼마니 그럼? x는 2란 얘기지. 축의 x는 2입니다. 자, 그럼 그림이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2차의 개수는 문제의 양수라고 했고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곱은 마이너스 2다. 여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맞니? 여긴 얼마일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정 가운데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2차 함수래. 2차 함수인데 그러면 fx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예요 지금. 그럼 제가 fx 꾸며낼 수 있겠지.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두 근의 합이 4니까 여기가 두 근의 합자리, 여기가 두 근의 곱자리. 네, 맞습니까? 조금 저랑 다르게 푸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만 좀 이쁘게 내시면 돼. 마지막에는 두 점의 x좌표의 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건 제가 그냥 구해본 거고 x좌표의 차면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맞죠? 어느 게 더 큰지 모르니까. 그럼 1단원부터 했는데 절대값 씌워져 있거나 가운데 뺄셈 혹은 근호가 나와 있으면 제곱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4니까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2니까 8, 24 나오겠죠. 24.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쭉 풀어보시다가 이것도 뭐 여러 번 비슷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15번 정도 한번 살펴볼게. 15번은 뭐 잘 푸시는 분들은 뭐 기가 막히게 잘 푸시는데 가끔 저 식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죠.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f형이 1이래. f형이 1이라는 건 상수항이 1이라는 거 알려준 거지.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대칭축이나 이런 건 얻어낼 수가 없을 것 같고 fx를 그냥 2차항 몰라. 1차항 몰라. 하지만 상수항은 1. 그리고 2차 함수여야 되니까 0은 안 돼. 맞죠? 이거는 이런 문제는 이 식을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해석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수적으로 계산하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자, fx 플러스 1은 뭐냐? 그럼 제가 이쪽에 써볼까요? fx 플러스 1은 제가 fx를 이렇게 꾸며냈으니까 여기 x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죠. 이게 fx 플러스 1이고 fx는 제가 애초에 이렇게 꾸며냈습니다. 자, 근데 둘이 뺀 게 항상 2x래. 둘이 뺀 게. 빼는데 저는 이렇게 뺄게. 나중에 수학 1에서 수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하는데 얘는 얘랑 계산하고 얘는 얘랑 계산하고 얘는 얘랑 계산하고 자, 위에서 아래 뺄 거예요. 그럼 ax제곱 ax제곱은 없지. 1차항 밑으로만 쓰면 됩니다. 1차항이 2a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bx 없지. b는 남았고. 그리고 1에서 1 빼면 없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실수가 그러니까 가로로 쭉 전개하기보다는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항상 뭐 나오면 돼요? 2x가 나오면 된대. 그럼 여기서부터는 뭘 이용하면 돼? 항등식. 여기서부터는 항등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럼 얘가 항상 2x가 되려면 얘는 2가 나와야겠네. 얘는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지. 그럼 스몰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구해낸 거죠. 그럼 fx 다 구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놈의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래요. 대칭축은 지금 2분의 1이고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고 1은 가깝게 있고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얘기네. 자,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죠. 3. 최소값은 2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이지. 이거 얼마 나오니? 자, 이렇게 나오죠. 4분의 15 나오겠지? 나옵니까? 나오실 거고. 그리고 이게 좀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과제하면서 하나 당부할게요. 여기는 수능형 문제도 다 풀어주세요. 52페이지도. 이차 함수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강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능 문제 비슷하게도 많이 나옵니다. 여긴 다 풀어주시고 뭐야?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까먹었을 것 같은 것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앞에 인수분해 단원이랑 그냥 겹치는 포지셔닝이죠. 인수분해를 하고 걔 0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니까. 근데 큰 틀에서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를 하면 결국 1학년 때 다루는 고차 방정식은 원래 고차 방정식이라는 말의 정의는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3차, 4차까지밖에 안 다루죠. 그리고 수학 2를 배우셔도 여러분들은 4차 함수까지만 그릴 줄 알면 돼. 그걸 넘어가는 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 문제 보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예요. 3차 방정식이거나 4차 방정식이거나. 근데 3차 방정식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문제에서 근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을 때요. 근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을 때. 자,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옛날에 알려준 것 같은데 아닌가? 3차, 4차 방정식까지는 대수적으로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공계 진학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울 거야.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근의 공식 같은 거 배운 적 없지. 판별식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얘는 100% 인수분해가 돼요. 3차 방정식은 고1 수준에서. 자, 다시 제가 지금 한정 짓는 케이스는 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근을 구하지 않고 뭐 근각의수를 쓸 때도 있잖아. 그런 경우 말고 근을 구해야 될 때는 100%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잘 알아보면 돼? 조립제법만 잘하면 되죠. 조립제법.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조립제법을 잘 하시면 되고.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를 보면 먼저 이건 암산해야 되지. 얘가 0이 된 x값 3차 방정식이잖아. 뭐 집어넣으면 0 나오겠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럼 익숙하신 분들은 인수정리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0이니까 얘 인수로 있어야 되고 3차 한계수 1이니까 여기 x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3x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4x 있어야 되고 상수항 5 나오려면 5 있으면 되죠. 이렇게.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고 인수정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근이 x는 알파랑 다른 근은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 i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겠네. 이거랑 여기서 나오는 두 근 짝수근 공식 쓰면 자,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4 빼기 5니까 그냥 i죠. i. 맞습니까? 자, 그럼 보통은 그냥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죠. 마이너스 1, 2, 1 더하시면 답은 2가 나오겠고 여기서는 조립제법이 100% 된다라는 거고 근데 주의할 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앞에 인수분해 하실 때 연습하시면서 다 봤겠지만 보통의 시중교재 문제집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대부분 인수분해 되죠. 근데 학교 시험엔 웃기게 3차의 개수가 3, 2 이런 거 올 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랑 예전에 배울 때는 조립제법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 대입해보라고 했어요. 상수항의 약수 최고차 항계수의 약수 이런 거 다 집어넣어 봐야 돼.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말리는 게 이런 문제 나오면 앞면에 나오거든. 한 7번, 6번. 근데 1을 넣어도 0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안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안 나오고 하면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됐대. 가운데 몰라. 가운데는 모르는데 이런 형태면 1, 2, 3 집어넣고 안 되면 뭐 집어넣어야 돼? 이런 애들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최고차 한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있는 경우. 오케이? 맞죠? 여기 2가 있다면 이런 애까지 더 집어넣어 보셔야 되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0에서 끝나면 그냥 그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집어넣어 보라는 얘기고
여긴 100%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은 길었는데 그냥 인수분해 된다더라. 근데 4차 방정식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복 2차식인지, 자, 복 2차식이 뭘로 이루어진 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한다고? 4차, 2차, 상수항. 그 중에 2차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복 2차식은 얘로만 이루어진 식. 얘로만 이루어진 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하고, 이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상수항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복 2차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 숙제를 꼼꼼히 하셨으니까 앞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복 2차식이면 치환하고 인수분해 했지. 맞죠? 치환하고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치환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했지? 2차항이랑 상수항 보고 강제로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노력한 후에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했죠. 제가 이건 뭐 질문이 나오면 풀어보도록 하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복 2차식이냐 복 2차식이 아니다. 그 다음엔 상반식이냐. 이게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면 무적의 조립제법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하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게 개수를 세팅할 거라고. 안 되게 세팅할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 돼.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 되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 54페이지 3번 있으니까 저는 이걸로 볼게. 아니 선생님 상반식이 뭐라고 그랬니 내가? 기억나시는 분? 응? 가운데항 기준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으로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듯이 개수가 형성이 될 때 상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딱 이 문제지. 가운데가 2인데 3, 3, 1, 1 맞죠? 상반식이면 이게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 나왔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아무리 집어넣어도 0 안 나옵니다. 0 안 나와요. 0 안 나오니까 상반식이면 일단 첫 번째 순서는 x제곱으로 묶어냅니다. 묶어내고 이거나 이걸로 표현해내시면 돼. 대부분 이겁니다. 오케이.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 근데 이게 학교에서 언급도 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거야. 언급도 하지 않는 학교는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다더라 얘들아 라고 한 번이라도 가르쳐주면 정확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실근을 어쩌고저쩌고 두 허근을 어쩌고저쩌고. 그럼 제가 1순위부터 먼저 해볼게. x제곱으로 묶어내라고 했어요.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 x제곱으로 묶어냈습니다. 여기서 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 선생님 근데 x가 0이면 어떻게 해요? 분모에 있는데 x는 0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방정식의 근은 x라고 했을 때 0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될 여지가 없지. 1이 0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 x는 일단 저 방정식의 근이면 어느 경우에도 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나 얘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럼 2차항은 제가 2차항끼리 먼저 쓰고 1차항은 1차항 얘네 둘 자, 여기까지 되죠? 이제 이거 어떻게 쓸까? 내가 얘로 표현할래.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 빼면 되지. 2는 나중에 뺄게. 얘랑 뺄게요. 얘랑 빼면 없지 그냥. 그리고 얘네 둘은 뭘로 묶어낼까 그럼? 3.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 이 문제랑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래.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x분의 1로 표현해야겠죠. 뭐 그런 굉장히 좀 거지 같은 문제 잘 나오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면 뒤에 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x 플러스 x분의 1로 묶어내면 앞에 x제곱은 있고요. 여기서는 x 플러스 x분의 1이 하나 남고 여기서는 3이 남았죠. 됩니까? 됐어?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 이 x제곱을 제가 둘로 쪼개서 쓸게. x를 하나를 앞에 곱하고 하나를 뒤에 곱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돼요. 그럼 여기선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겠고 여기선 뭐 루트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야. 아무튼 조립제법으로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겠지. 조립제법을 하는데 어떤 정신병자가 i를 집어넣겠니? 그런 조립제법을 하는데 막 3루트 2 쓰고 이런 애들은 없을 거 아니야. 이거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고 그럼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얘가 0이 되는 두 실근이 알파 베타죠. 여기서 허근이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감마 델타예요. 자, 그럼 여기서 두 실근의 곱, 감마 곱하기 델타는 근각계수에서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에서 마이너스 3이지. 더 이상 풀 필요 없고. 그렇죠? 이 나중은 근각계수를 푸시면 된다. 라는 거. 자, 됐지? 상반 방정식 정도만 조금 유의하면 되겠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출제율이 높은 유형은 아닙니다. 근데 푸는 방법을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제가 살펴봤고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좀 웃겨요. 이거를 정확히 교육과정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또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수학 2에서 3차, 4차 함수를 하려면 결국 얘는 알아야 되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야, 두 개가 다 세제곱이야? 미쳤어? 자, 이게 3차 방정식의 표준적인 형태죠. 근데 여기서 세근을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세근의 합은 뭐 나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둘씩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였고 세 실근의 곱은 세 실근이 아니라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습니다. 기억나죠? 증명은 제가 지금 하진 않겠지만 아주 심플해요.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결론은 당연히 외우시는 게 좋겠고 참고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4차, 5차, 뭐 100차, 1000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개하면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럼 a랑 b는 자리가 바뀌죠. 그때. 여기서 a의 의미는 최고차의 개수고요. b의 의미는 두 번째 높은 차수. 이건 3차든 4차든 5차든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그냥 상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둘씩 곱해서 더한 건 3차 한개수분의 1차 한개수. 세 근의 곱은 이렇게 된다더라 라는 거. 자, 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이거 완벽히 외우셔야 되고 저는 여기서 뭐 이제 3차 방정식의 작성만 한번 생각해 보면
연산은 사실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됩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작성이 여러분들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면 2차 방정식 꾸며낼 수 있죠. 2차 방정식을 예를 들면 이렇게 꾸며내지 않아? 맞죠? 이렇게 꾸며내면 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두근이 이거랑 이거다 라고 하면 2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이게 그 2차 방정식인데 보기엔 절대 이게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험 시간에 이걸 언제 다 분배법칙을 쓰고 있니? 이걸 전개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이거니까 이렇게 바로 꾸며내자라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2. x제곱 마이너스 둘의 합자리 둘의 곱. 이게 보기에 있을 거라고 했죠. 이거 전개하면 이거 나오고 2차 방정식의 작성이랑 3차 방정식의 작성도 똑같습니다.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된대. 그럼 3차 방정식의 자꾸 왜 실근이라고 그러니? 세 근이 주어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될 때는 당신들은 세 근을 이렇게 두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두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세 근의 합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근의 곱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달라는 문제야. 대표적인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갈게. 이거는 제가 풀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렵지 않아서 6번. 이게 일품이란 책이 어려운데 문항수가 적어서 연습. 자, 다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하재. 뭐 했어? 인수분해가 되는 거 같니 지금? 안 되죠. 아니 선생님 인수분해 된다면서 얘는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지 지금. 그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돼요. 그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 한계수분의 2차 한계수 마이너스 1이고요. 둘씩 곱해서 더한 거는 1차 한계수, 3차 한계수분의 1차 한계수, 1차 한계수 없습니다. 자, 세근의 곱은 1 이렇게 써볼 수 있지. 그죠? 자, 그럼 이게 바로 위에 있는 4번이랑 좀 짬뽕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짬뽕인 문제가 뭐냐? 새로운 방정식은 이거를 세근으로 한대. 이거를 세근으로. 이걸 세근으로 하는데 문자가 다 몇 개씩 있어 지금? 2개씩 있지? 문자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죠. 첫 번째 근은.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세 근으로 하고 3차의 개수가 1인 제가 3차 방정식을 한 번만 꾸며내 볼게. 오케이. 자, 그럼 얘랑 똑같아요. 먼저 뭐가 필요하냐? 세근의 합. 이게 세근이라며. 이거 세 마리 더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를 묶어냈을 때 이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구해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한글로 쓰기 좀 애매한데 그냥 저는 한글로 이렇게 쓸게. 둘씩 곱해서 더한 놈. 둘씩 곱해서 더하면 얘네 둘이 곱한 거. 아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2개 곱한 거. 그 다음에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자, 이렇게 되겠고. 자, 한번 뭐 나열을 해볼까요? 나열 해보면 여기는 다 플러스 플러스죠. 1, 알파, 감마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도 1,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맨 뒤에 것도 1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1은 결국 3번 더해지고 여기 보면 알파 2번, 감마 2번, 베타도 2번씩 더해집니다. 어우, 식이 좀 거지 같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씩 더해지겠네. 자, 근데 뒤에는 별로 써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지금 0이잖아. 0이고 얘는 문제에서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거 두 번째 거는 1 나오겠죠. 1. 맞습니까? 이게 둘씩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색은 모두의 곱. 색은 모두의 곱은 이거죠. 먼저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냥 무식하게 분배 법칙 쓸게.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마이너스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묶어내고 이거 다 썼고 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0일 놈이지만 그냥 쓰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0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면 빵이고 얘만 남겠네. 자, 얘가 1이니까 이것 마이너스 1 나오죠. 얘네를 구하고 이 자리에 집어넣으란 얘기지. x 세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되겠고 둘씩 곱해서 더한 거 1. 그 다음에 세실근의 곱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5번을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 계산이 좀 쭈글쭈글하죠. 계산이 좀 쭈글쭈글하고 제가 오메가의 성질을 말씀을 못 드렸지만 자, 하나만 보고 넘길게. 자, 켤레근이라는 거 이제 제가 이것도 좀 예전에 돼서 유리수 PQ라고 했어요. PQ가 유리수면 지금 개수가 유리수란 얘기죠. 개수가 유리수인데 한 근이 무리수가 주어졌지. 그럼 반드시 켤레로 근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왜 켤레로 근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 한 근이 이건데 아니 선생님 한 근이 이건데 다른 한 근 이런 거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둘이 더하면 유리수 나오는 거 맞는데 둘이 곱하면 무리수가 나올 수 있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썼을 때 다 더한 거, 다 곱한 거, 둘씩 곱해서 더한 게 모두 유리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얘랑 더하거나 곱해서 유리수가 나오는 켤레로 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7이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얘로 자동 결정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 루트 앞에 부호가. 예를 들면 한 근이 이거라고 주어졌다. 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을 이거라고 쓰시면 안 되고 다른 한 근은 이거라고 써야 되죠. 맞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더 자세한 증명은 수학하의 명제 시간에 나오는 거고 조금 이 부분은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개수가 유리수범이면 그거보다 무리수 범위에서 켤레근을 가지고 개수가 실수 범위이면 복소수 범위에서 켤레근을 가진다. 그 밑에는 이제 복소수 범위가 나온 거고 자 그럼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하는 순간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3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고 나머지 하나만 모르지. 자 그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은 지금 마이너스 p입니다. 일단 두 개를 먼저 쓸게. 세근의 곱은 얘도 마이너스 p, 얘는 플러스 p네. 그죠? 자 그럼 세근의 합은 이거 더한 거예요. 6 플러스 알파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이거 곱한 거지. 2알파지 2알파. 맞습니까? 자 그럼 p 자리에 2알파 집어넣으면 3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P는 4가 되겠지? 맞아요? 맞니? 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2라고 구했습니다. 아, 죄송. P가 마이너스 3인가? 알파는 지금 마이너스 2라고 구했고 밖에서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아니 이 양반들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둘씩 곱해서 더한 거는 근각에서 Q죠. Q인데 이렇게 곱하면 2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얘랑 얘랑 곱하면 자, Q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지. 이게 예전에 했던 거라서 혹시 까먹었을까 봐 저는 계산 모양새만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중요한 건 한번 살펴봤고 여러분들 수준이면 아마 어느 정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 우리 이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토요일에는 아직 순열 조합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59페이지까지 59페이지가 많음? 아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안 많아 문제수 할 수 있음. 잠깐만 몇 문제야? 수능형 56까지 하자. 56까지 화요일까지입니다.